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담지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종합이원 수학감소 보장 방식, 우리 포복자, 조사 종류, 조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종합이원 수학감소 보장 방식, 수학량이 감소되었을 때 보장해주는 방식이더라. 종합이음이기 때문에 조화, 자연재해, 조수의 하지를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포도, 대추, 참다래가 비가림, 과수 손해 보장이잖아요. 그래서 포도 품목은 비가림, 시설까지 보장을 해 주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틀에서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우리가 착과량을 알기 위해서는 착과수 조사라는 것을 합니다. 착과수를 조사하고 과중을 곱하면 착과량을 알 수 있는데요. 착과수를 셀 수 있는 품목이 있고 너무 조그맣고 많이 달려서 셀 수 없는 품목도 있더라. 그러면 착과수를 세어서 과중까지 곱해서 착과량을 산정하는 건 어떤 게 있고 그냥 무게를 재는 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착과수 달려있는 게 몇 개지? 셀 수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포도, 복숭아, 자두, 참다래, 밤, 유자, 호두 품목이 되겠고요. 셀 수 없어서 그냥 나무에 있는 걸 전부 틀어서 수확을 해가지고 무게를 재는 거 매실, 살구, 대추, 오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착과수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산정하나요? 우리 조가전 종합이음 적가 후 착과수 조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합니다. 전체 표본 주수를 산정합니다. 그 다음에 품종별로 적정 표본 주수를 산정하죠. 그러고 나면 표본주를 선정하게 되고 그 표본주에 있는 착과수를 셉니다. 이렇게 했나요? 똑같습니다. 방법은 같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게 뭔가요? 전체 표본주가 5주예요. 5주에 전부 달려있는 착과수가 500개요 라고 한다면 한 주에 몇 개가 달렸네요. 주당 착과수를 알아냈고 거기에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조사했던 조사 대상 주수를 곱하면 우리 과수원 전체의 착과수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정하는 방식, 이렇게 주당 착과수를 가지고 착과수를 산정하는 거 포도, 복숭아, 자두, 밤, 유자, 호두입니다. 그러면 착과수를 세는 건 같은데 주당으로 하지 않는 건 참다래더라. 참다래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마음대로 뻗어간다고 했습니다. 옆에까지도 이렇게 뻗어와요. 그래서 한 나무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참다래는 사다리꼴 모양으로 내가 이 나무가 이쪽 쪽도 다 겹치더라도 대략 이 나무의 요 면적을 이렇게 표본 구역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정확하게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계산을 하고요. 면적에 여기 면적 안에 있는 착과수를 셉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 주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면적, 넓이, 면적 단위로 가기 때문에 참다래는 단위 면적당 착과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지만 착과수를 세는 것은 같습니다. 주당이 아닐 뿐이죠. 이걸 구분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것들은 나무 다 틀어가지고 무게를 조사한다고 했어요. 수학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주당으로 수학 약 무게를 조사할 수 있는 거 매실, 대추, 살구입니다. 오미자 또한 오미자는 주당으로 착과량을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유인틀이 있습니다. 유인틀이 있어요. 유인틀이 있습니다. 있으면 이 유인틀에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게 오미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유인틀을. 그래서 한 나무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한 줄을. 그래서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해서 1m 그거를 오미자의 표본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틀 길이 방향으로 1m 결국 1m란 얘기죠. 이 1m 안에 표본 구간이 몇 개가 있지 정해서 여기에 전부 수확한 거 무게를 잽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넓이가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미터니까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미터당 착
착과량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거 두 건 먼저 구분하시고 착가수 세는 거니 무게를 바로 재는 거니 자 주당 착가수를 세는 거니 단위 면적당 착가수를 세는 거니 주당 착과량을 세는 거니 미터당 착과량을 세는 거니 요거 큰 줄기만 좀 구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뭘 알아내기 위해서 착가수 곱하기 과중 착과량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가 수원의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을 이 착과량이죠. 결국 착과량 착가수 곱하기 과중 또는 전체 착과량에다가 미보상 주수는 감수량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미보상 주수가 몇 주 있어요. 미보상 주수는 몇 개인지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과수원에 평년 주당 평년 수확량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년 수확량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에서 주당 평년 수확량을 곱해서 우리 과수원의 수확량을 결정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수확량이 나오면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되고 그게 다 미보상 비율을 곱하면 미보상 감수량이 나오고 그러면 평, 수, 미, 평에서 비율을 산정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 시기별 조사 종류입니다. 이미 우리가 한번 다 언급을 하고 왔어요. 먼저 조사 내용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네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모든 품목에 공통적으로 하는 조사죠. 재해가 딱 발생을 했어요. 이 재해가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재해인지 보상하는 재해인지 보상하는 재해가 아닌지를 봐야만 그 다음에 어떤 조사를 할 건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실무에서 보통 피사라고 합니다. 피사 제일 먼저 하는 거 전 품목에 다 하게 되는 거죠. 보상하는 재 전부. 그다음에 두 번째 착가수 조사 갑니다. 포복자는 과수사정, 적과전 종합염, 사과, 배, 단감, 뜰분감처럼 기본적으로 의무 착가수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착가수 조사 갑니다. 적과 후 착가수 조사 방법과 포복자의 착가수 조사 방법은 같습니다. 같고 언제 가니? 그러면 포복자 언제 가니? 보통 적과전 종합위험은 적과를 한 시점, 통상적인 적과 및 생리적인 낙과 종료 시점 이때 적과와 착가 조사를 하죠. 적과를 하고 근데 포복자 같은 경우는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 보통 품종은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중, 만생종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 최초 품종, 조생종 품종에 수확하기 직전에 가서 조사, 수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초 품종 수확 직전에 착가수 조사를 하더라. 의무조사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과수원에 다 합니다. 사고 여부 상관없이. 조사 방법은 기본적인 표본조사, 표본으로 조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를 산정하고 품종별로 표본주를 산정했죠. 그리고 표본주를 선정했어요. 그것처럼 표본조사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수확량 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겠죠. 수확량 조사라는 걸 하게 되면 가서 뭐 어떤 거 조사하나요? 수확량 조사할 때 착과 수 조사,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 구성조사, 낙과 수 조사, 낙과 피해 구성조사, 고사나무 조사, 고사나무에 피해 까지 해서 고사나무 감수량까지 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 거. 기본적인 조사는 표본조사 하지만 부득이한 상황에 전수 조사를 할 때도 있더라 라고 말씀드렸고 수확 직전까지는 그렇고요. 수확 후에는 수확량 조사 같습니다. 수확량 조사와 고사나무 조사 같아요. 내가 똑같이 착과 낙과 고사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방법들이 있더라. 근데 수확 완료 후에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도 이렇게 배웠죠. 11월 30일이 과실의 보장 종기입니다. 하지만 적과전 종합위험은 이듬해 1월 30일까지 해서 나무 손해보장 기간이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1월 30일 이 기간 안에 나무가 죽은 게 있어요. 고사된 게 있어요. 라면 고사나무 조사 갑니다. 하지만 고사된 게 없어. 계약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굳이 갈 필요가 없겠죠. 똑같습니다. 종합과수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종합과수는 조금 달라요. 12월 1일부터 해서 나무 보장 종료가 11월 30일 날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 날 끝이 나요.
11일, 30일 날 끝나는데 보통 우리 보장 종기가 포도, 복숭아는 동글동글 기억나시나요? 10월 10일이 보장 종기입니다. 자욱이는 브로콜리, 호두를 좋아해 9월 30일이 보장 종기입니다. 이 나무 보장 종기보다 훨씬 빠르죠. 그래서 그 보장 종기가 끝나고 이 나무 손해 보장 종료까지 결국은 수확 완료되고 나무 손해 보장 종료까지 고사나무가 있으면 가서 조사한다는 거야. 근데 없다고 하면 조사 생략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적과전 종합비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무는 표본조사가 아니죠. 가서 전부 다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방법은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자, 조사 시기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당연히 사고 접수 바로 가야 되겠죠. 착가수는 최초 품종 수확 직전이기 때문에 수확 직전. 수확기 직전의 수확량 조사는 수확 직전이 될 거예요. 수확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사고 접수하고 나면 바로 가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생육 시기별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포복자와 나머지 종합가수를 구분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포복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확기 전 조사예요. 수확기 후 조사예요. 이런 말이 없어요. 지금 기본세야. 맞나요? 그래서 수확기 중, 수확 직전, 수확기 중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나머지 과수들은 수확 개시 전에 하는 조사예요. 수확 개시 후에 하는 조사예요. 이라고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 보험금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피해율을 결국은 산정하는 방법이 다르죠. 수확량 조사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을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제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고요. 포복자, 생육기 때 하는 거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 생육기 때 조사합니다. 나머지 종합가수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합니다. 유일하게 참다래가 고사나무 조사라는 게 있네요. 1과목하고 연계해서 이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참다래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다라고 이제 제가 1과목에서 강의를 하는데 1과목 강의하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1과목 이제 참다래를 배우고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다래 보장 종료는 보통은 우리가 꽃눈 분화기입니다. 과실은 꽃눈 분화기고 이 지금 맺은 꽃눈, 현재 맺은 꽃눈이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 시점이 보장 종기예요. 그래서 이게 언제? 11월 30일. 꽃눈 분화기가 보통 6, 7월이거든요. 그래서 참다래는 과실 보장 종료 기간이 한 1년하고 6개월. 1년 반 정도는 과실에 대한 보장을 받기 때문에 과수 중에서 어쩌면 가장 길게 보장을 받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가림이나 나무는 달라요. 비가림이나 나무는 7월 1일 계약 체기를 24시 요 7월 1일 정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6월 이듬해 6월 30일이면 끝이 납니다. 6월 30일이면 이 생육기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참다래는 6월 30일 날 일찍 이렇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고사나무 조사를 요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과수들은 다 고사나무가 어땠나요? 11월 30일까지는 다 한다고 했잖아요. 저 뒤쪽 수확 완료한 후에도 다 들어가는 요 기간이죠. 그래서 수확 완료 후에 다 고사나무 조사를 합니다. 여기에서 매실, 유자, 살구만 조사해요 라고 돼 있는 것은 나머지 품목은 나무 보장을 들 수 없는 품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과목에서 배우고 왔을 거예요. 나무 보장을 가입할 수 없는 품목 밤, 대, 호, 오, 보 암기 팁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밤, 대추, 호두, 오디, 오미자, 복분자. 됐나요? 참다리는 여기 갔기 때문에 요리로 빠진 거고요. 됐죠? 그래서 고사나무 조사는 매실, 유자, 살구만 있는 거야. 자, 수확기로 들어가 볼게요. 수확기 직전, 최초 품종 수확기 직전에 포도, 복숭아, 자두는 착가수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착가수 조사 들어갑니다. 됐죠? 나머지 과수는 제가 과수사정, 사과, 배, 단감, 떫은감, 포복자는 의무적으로 착가수 조사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지만 나머지 종합과수는 의무적으로 착가수 조사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뭐니 해도 머니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예, 결국은 금전의 문제예요.
전체적으로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자금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물론 착가수 조사를 하면 가장 정확하게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 손해율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보험 가입 수준에 비해서. 그래서 우선은 가장 많이 가입돼 있는 사과배, 단감, 뜰분감, 포복자만 착가수 조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품목에 다 착가수 조사를 한다면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난 뒤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자, 나머지 품목들은 그래서 기본적인 착가수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착가수 조사를 해요? 착가수 조사를 해야 우리가 과중을 알고 수확량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 때 이 착가수 조사는 사고가 있으면 합니다. 됐나요? 의무적이 아니고 사고가 있으면 수확 개시 전에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수확기에 들어갑니다. 수확기에 들어가서 과중조사 하죠. 자, 착과 감수량 알아야 되니까 착가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착가 감수량 알아내고 낙과 감수량 알아냅니다. 맞나요? 자, 고사나무 조사 가서 고사나무 감수량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과중조사, 착가 피해 조사, 낙과 피해 조사, 수확 완료 후에 고사나무 조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종합가수입니다. 수확 개시 후에 수확량 조사를 합니다. 유자 제외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일감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항상 보험에 보험 시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시기가 보험 기간, 보험 시기가 언제지, 종기가 언제지, 시작이 언제지, 종기가 언제지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유자는 보험 종기가 수확 개시 시점이에요. 수확을 개시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확 개시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수확 개시 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 개시 수확량 조사에 유자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있습니다. 똑같이 수확 개시 수확량 조사도 착가수, 과중, 착가 피해, 낙가 피해가 다 있겠죠. 그냥 고사나무 조사가 있더라. 자, 생육시기 한번 봅니다. 생장기, 채쪽 품종 수확기 직전 착가수 조사하더라. 그리고 품종은 조생종도 있고 중생종도 있고 만생종도 있더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조중만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자, 비가린 과수 손해보장입니다. 비가린 과수로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포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포도, 대추, 참다래 이 세 개죠. 똑같습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착가수자 같습니다. 채쪽 품종 수확기 직전. 자, 과종조사 들어갑니다. 과종조사는 제가 언제 한다고 했나요? 수확기, 품종별로 수확기 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 있어요. 각각 과종조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생종 할 때 만생종, 중생종, 만생종까지 몰아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 수확기 때 가서 과종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품종별로 언제? 수확기 때. 수확 시기에 이걸 알면 실무 때 굉장히 편해요. 실은 실무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요. 자, 시험을 칠 때는 이 말이 참 입이 착착 붙지를 않아서 좀 힘들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릴 때 과정조사 할 수 없잖아요. 수학기쯤 가야 자기 과실의 모양을 제대로 갖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쯤 가서 하는구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이 구분되니까 각각 품종별로 수학기 때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언제? 사고가 접수되었을 때. 착가수는 의무조사에서 전계약농지지만 아니다. 과중조사는 접수농지. 지금은 비가린 과수 손해보장제 포복자를 하기 때문에 포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포도. 자, 그 다음에 착가피해 조사네요. 착가피해 유발재해가 있을 때. 낙가피해는 착가수 조사하고 낙가피해가 있을 때. 이럴 때 가겠죠. 언제? 착가는 착가피해를 확인한 가능한 시점에 갑니다. 낙가도 마찬가지예요. 낙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용 한번 볼게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왜 해요? 보상하는 재해가 맞는지 아닌지 보려고. 그죠? 보상하는 재해가 맞다. 향후 사고가 있어가지고 수확량 조사가 필요하겠네? 하지 않겠네?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향후 수확량 조사,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착가수 조사. 착가수 조사는 적과등 종합위험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반복할게요. 적과등 종합위험 품종, 수령, 재배 방식별로 구분했습니다. 왜? 사과 떠올려보세요. 밀식 재배, 반밀식 재배, 일반 재배가 있었어요. 밀식 재배 3년 이상, 반밀식 4년 이상, 일반 5년 이상. 자, 밀식에 해당되는 거는 2곱사라고 했죠. 2곱사, 반밀식은 2곱사 초과하고 3곱5 이하까지. 그 다음에 일반은 3곱5를 초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일반 소식재배 5년까지만 수령이 있고요. 5년 이상 소식재배, 일반 재배가 소식재배입니다. 배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6을 초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복자 같은 경우는 재배 방식이란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뭐만 구분한다고? 품종, 수령만 구분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할 때도 저가든 종합위험이 품종, 수령, 재배 방식, 품수재 이렇게 구분했지만 포복자의 경우는 조사 대상 주수 산정도 품종, 수령만, 품수만 구분한다는 거 이거 잘 보셔야 하고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했어요. 산정했고 자, 한정하고 나면 전체 표본 주수 나와요. 맞나요? 전체 표본 주수 어떻게 했나요? 조사 대상 주수 앞머리 숫자에 플러스 7 했습니다. 50개 미만입니다. 50개 이상 100개 미만입니다. 100개 이상 150개 미만입니다. 5, 6, 7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8 여기 다시 이제 150개에서 200개까지는 8 그 다음에 200개부터 넘어가면 앞머리 숫자 플러스 7에서 9 한다고 했고 300개라면 앞머리 숫자 3 플러스 7에서 10 이렇게 갑니다. 최대 몇 주까지? 17주까지 17주를 넘어갈 순 없더라. 아무리 가수원에 나무가 많아도 우리가 실제로 조사 갔을 때 표본주를 17주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분한다는 거.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실무조사 갔을 때 100주 있는 데 갔어. 그죠? 100주 있는 데 갔어요? 100주 있는 데 갔으면 몇 주예요? 5, 6, 50 이상 100주 미만, 100주 이상이니까 5, 6, 7, 표본주 7개만 하면 되네요. 100주는 7개만 하면 돼요. 7개만 하는데 500주 있는데 갔어. 그러면 7을 하면 13주잖아요. 여기는 13주, 13개, 13주군요. 13주까지 표본주를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7개 조사하는 게 편하겠어요? 13개 조사하는 게 편하겠어요? 당연히 7개 조사하는 게 편하고 훨씬 더 시간도 빨리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고 실무에 가게 되면 이제 요 주수에 따라서 우리가 착과수 조사 같은 경우는 주수에 따라서 환산 농지 결국 이제 점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채울 수 있는 점수가 실무에 가면 15점은 딱 점수로 환산 농지 점수를 15점은 채워야 하루 만땅 수당을 딱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땅 수당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15점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하루 수당이 얼마다 그죠? 얼마인데 내가 15점을 못 받았으니까 15점에서 내가 한 10점만 받았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큼만 내가 수당을 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표본주를 적게 조사한 거는 만약 1점이다 라고 한다면 13주 정도 조사한 데를 한 1점, 2점 이렇게 환산 농지 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조사하면 힘든 것만큼 점수가 더 높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무 가면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표본주를 산정했어요. 하고 나면 품종 수령별로 다시 표본주를 다시 적정 표본주 수를 산정하게 되죠. 산정이 됐다 라고 하면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표본주 선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거 리본 달죠. 리본 가서 분홍색 리본 달아요. 달고 나면 그 리본을 단 그 나무에 표본주죠. 착과수를 세워서 착과수 조사하는 거예요. 그럼 착과수 조사했어. 그럼 표본주가 10주 있어요. 표본주 안에 착과수가 모두 1000개예요. 그럼 한 주에 100개네요. 그럼 가중조사 갑니다. 가중조사 가서 조사했더니 하나 400g이더라. 그러면 한 주가 100개인데 우리 가수원에는 50개 나무가 있어요. 또는 뭐 10개면 몇 개 해야 되나요? 10주면은 표본주가 10주 하려면 우리가 지금 5, 6, 7, 8 3 플러스 7이니까 적어도 300주는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100개인데 조사 대상 주수가 300주 있어요. 라면 3만 개가 되겠네요. 3만 개가 있습니다. 3만 개가 착과수가 됐는데 가중조사 갔더니 하나 400g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수원에는 3만 개 곱하기 0.4kg으로 가니까 12,000kg이 우리 가수원의 착과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착과량 산정하게 됩니다. 미부상 비율 조사합니다. 왜요? 미부상 비율은 항상 모든 것의 제일 마지막 조사에 조사를 합니다. 왜? 미부상 조사를 해야만 우리가 수확량이 나왔으면 평년에서 수확량을 빼면 감수량이 나옵니다. 여기에 미부상 비율을 곱해서 우리가 미부상 감수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에 과중조사입니다. 자, 과중조사 품종별로
그나마 이제 우리가 무게를 조사할 거예요. 무게를 조사할 건데 너무 작은 거 조사할 거야? 너무 큰 거 조사할 거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평균적인 착과가 평균적인 거, 크기가 딱 평균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과가 평균적인 거 3개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3개 이상의 표본주를 선정하고, 자, 크기가 평균적인, 착과가 평균적인 표본주는 착과가 평균적인 걸 선택해야 될 거고, 과중조사에서 따가지고 과중을 조사하는 거는 크기가 평균적이어야 되겠죠. 너무 작거나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본주를 선정할 때는 착과가 평균적인 거, 왜 표본주 너무 적게 달린 거, 너무 많이 달린 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거 표본주를 선정하고, 크기가 평균적인 거, 착과 평균은 표본주고 크기 평균은 과중 잴 때 과중의 표본 과실 추출할 때는 크기가 평균적인 거 추출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품종별로 20개 이상 합니다.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상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품종이 2개다. 그럼 포도랑 20개, 농지당 30개니까 뭘 만족해? 맥스 값은 만족해야 돼서 40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숭아다. 품종이 2개다. 20개. 농지당 60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적네. 60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조사 실무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품종별로는 몇 개? 20개 만족해야 돼요.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만족해야 됩니다. 왜 포도는 더 적어요? 포도는 송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품종별로 개수와 무게를 조사합니다. 됐나요? 품종별로 그러면 포도 30개를 조사했는데 그 무게가 300이 나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3,000이 나왔다 해볼게요. 적어도 그러면 하나는 100g 이내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과중조사라는 거예요. 몇 개를 조사해서요. 무게가 얼마 나왔어요. 하면 하나 무게가 얼마예요?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무게 조사합니다. 항상 모든 조사의 마지막은 미보상 비율 조사하더라는 거. 그 다음에 착과 피해 조사 가볼게요. 착과 피해 조사는 왜 하나요? 착과 감수량 알아내려고 수학기 때, 낙과 피해 조사는 낙과 감수량 알아내려고, 착과 피해 감수량 알아내려면 적어도 몇 개가 달려있지, 여기에서 달린 게 몇 개 피해 입었지, 이걸 알아내야 되니까 착과수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착과 피해 조사할 때도 이 의무적인 착과수 조사 외에 착과수 조사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적과준 종합위험에서는 어떻게 용어를 썼나요? 사고 당시 착과수이라는 용어를 써요. 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이때 사고 당시 이때 착과수를 하긴 해요. 그런데 앞에 별 사고가 없어가지고 제일 처음에 착과수 조사 때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면 그 앞에 착과수 조사했던 값 그대로 씁니다. 그건 적과준 종합위험이나 종합과수나 같습니다. 착과수를 확인했어요. 이 착과수 중에 얼마만큼 20% 피해 입었니? 30% 피해 입었니? 이 피해 입은 거는 감수량으로 빼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착과수를 확인하고 착과 피해 구성 조사를 하죠. 우리 착과 피해 구성 조사, 낙과 피해 구성 조사 적과준 종합위험에서 배우고 왔어요. 몇 프로? 정상 50%, 80%, 100%를 구분합니다. 정상은 피해가 없는 거, 50%는 피해가 있지만 시장 출하 가능해요. 50% 가격 하락 예상되는 거, 80%는 시장 출하는 안 돼요. 하지만 가공공장 납품은 가능하겠어요. 100%는 시장 출하도 안 돼요. 가공공장 납품도 안 돼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왜 무조건 100% 피해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그것도 세세하게 다 구분해갖고 요것만큼만 피해 잡아줄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 조사합니다. 근데 피해 구성 조사도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몇 개 가지고 하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해 구성 조사도 똑같습니다. 3개 이상의 표본주 선정합니다. 3개 이상의 표본주에서 몇 개 똑같습니다. 이 과중 조사할 때하고. 품종별로 20개 이상, 농지별로 포도는 30개, 복숭아는 60개 이상 선정하는 겁니다. 됐나요? 일단 낙과 피해 조사 갑니다. 피해 가능하기란 시점에 가서 낙과 피해 조사는 착과 피해 조사도 우리가 표본주 조사하면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 산정하고
품종 수령 표본주 산정하고 표본주 선정해서 착가수 셌을 거 아니에요? 낙과도 똑같습니다. 낙과도 표본주 산정하는 거 똑같고 이 표본주 수간 면적 내의 낙과수 조사하잖아요. 이거 적과든 종합이없어 배워봤습니다. 똑같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적과든 종합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자, 수간 면적 내의 낙과수를 조사합니다. 전체 표본주 수가 뭐 7조예요. 낙과수 떨어진 게 뭐야? 700개예요. 그러면 하나당 몇 개? 100개 떨어졌네요. 이거 알 수 있겠네요. 자, 100개 떨어졌는데 과중이 400g이에요. 0.4. 그러면 얼마요? 40 맞나요? 40kg만큼 그러면 낙과 감수량이 있네요 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40kg 그대로 인정하지 않죠. 낙과도 피해 구성조사합니다. 정상 50 80, 100%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50%가 20개 있어요. 그럼 뭐 0.5 곱하기 20 이렇게 되죠. 20kg. 됐나요? 또 뭐요? 뭐 80kg, 80%가 20개 있어요. 그러면 20 곱하기 0.8. 그럼 끝났네요. 40kg이니까 이렇게 해서 낙과 피해 구성 조사합니다. 물론 낙과 피해 구성은 수로 합니다. 수로 해갖고 피해 구성률 조사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피해 구성 조사할 때 그러면 표본 그 과실 추출은 얼마만큼 하느냐? 똑같습니다. 이 과중조사하고 착과 피해는 표본주를 선정해갖고 그 표본주 안에서 따지만 그 표본 과실을 추출하지만 낙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품종별로 해요. 품종별로 20개. 농지당 포도는 30개, 복숭아 자두는 60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보장 방식 비가림 가수 이렇게 한 거는 포도하고 자두는 수학감소 보장이고 비가림 가수는 복숭아하고 자두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이고 비가림 가수는 포도이기 때문에 두 개 요런 제목이 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하는 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보상하는 제 여부 조사하기 위해서 착가수 조사 의무조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수는 다 합니다. 왜? 의무조사이기 때문에 모든 재해 때 다 한다는 거죠. 언제?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제일 처음 최초 품종을 계속 조생종이라는 얘기죠. 자, 과중조사입니다. 사고 접수 농지만 합니다.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언제? 품종별, 조생종, 중생종, 맘생종 이 품종별로 수확기 때 각각 조사합니다. 사고 났을 때 갑니다. 착과 피해 조사입니다. 똑같이 착과수 조사합니다. 이때처럼. 착과수조사 대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착과수 조사하고 모두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착과 피해 구성률 조사합니다. 낙과 피해 조사입니다. 낙과수 조사 갑니다. 모두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낙과 피해 구성률 조사합니다. 다음에 고사나무 감수량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사 나무 피해 조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착과수 곱하기 과중 하면 우리 착과량이 나올 거예요. 착과 피해 구성률이 뭐 30% 나왔으면 30%예요. 이게 첫 번째 사고라고 한다면 그냥 0하고 요게 우리 감수량, 착과 감수량이 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전에 이미 사고가 있었어. 착과 피해가 있었어. 10%가 있었어. 라고 하면 이 10% 맥스 A값 뺀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10% 사고가 있었어. 그럼 30% 마이너스 10%. 그럼 낙과 피해 조사도 낙과수 전체 낙과수에다 과중 낙과 피해라 몇 프로 입었더라? 한 50% 입었더라. 이미 앞에 10% 입은 착과 피해가 있었어? 그럼 10% 뺍니다. 없었어? 라고 한다면 그냥 50%만 가지고 낙과 감수량 산정하면 되죠. 내가 방금 앞에 있었던 내 착과 피해 조사 30% 안 가지고 옵니다. 동차 사고일 경우에. 동차 사고가 아니고 이게 먼저 사고가 나고 이거는 며칠 뒤에 다시 다른 사고다라고 하면 이 착과 피해 구성률 그대로 가지고 오지만 동차에 일어난 사고다라고 하면 내 거 착과 피해 안 가지고 옵니다. 항상 이전 사고의 착과 피해 구성률을 맥스 A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왜요? 달려있는 착과가 10% 피해를 입었어요. 이건 계속 달려있어요. 10% 피해 입은 과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중복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10% 뺀다는 거예요. 낙과는 왜 안 해요? 낙과는 떨어지고 없잖아요. 떨어지고 없기 때문에 또 피해 입을 일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 착과 피해, 이전 착과 피해만 맥스 A 값으로 가지고 옵니다. 나무 피해로는 어떻게 해요? 나무는 이 B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할 때 이 주당 착과수도 구했고 주당 낙과수도 구했어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주당 착가수, 주당 낙가수에 과중을 곱하면 우리 나무에 달려있는 게 몇 개인지 알 수 있겠네요. 무게 알 수 있겠네요. 거기에다 나무는 어떻게 무조건 100% 피해라고 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맥스 A 곱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현지조사 방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공고시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별개가 아닙니다. 현지조사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보험공사식은 저절로 암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기본수에 있는 내용 쭉 한번 볼게요. 기본수는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죠. 우리가 여태껏 했던 거.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어떻게 해요? 대상재해로 사고 접수된 농지에 또는 조사 필요 농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다 해당입니다. 복숭아 같은 경우. 자, 복숭아 세균 구멍병이다 란 피해 50%만 보상합니다 라고 했죠. 1과목에서 어떻게 배웠나요? 세균 구멍병 입은 복숭아가 500kg이에요. 복숭아 개근 무게가 500kg입니다. 실제로 병충해 감수량은 어떻게 해요? 0.5해서 250kg만 병충해 감수량만 산정하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과목에서는 세균 구멍병으로 피해가 발생했어요 하며 우리가 정상, 50, 80, 100% 구분하는 피해 구성률 중에서 50%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세균 구멍병이에요. 그 세균 구멍병이 100kg 있어요. 그러면 곱하기 0.5 해서 이거 피해 구성률 조사한다는 겁니다. 자, 조사 시기입니다. 물론 피해 구성률 조사를 킬로그램으로 하진 않죠. 우리 피해 구성률 조사 항상 어떻게 했나요? 몇 개가 있어요? 전체 몇 개인데 조사하는 숫자는 몇 개인데 기본 표본 추출 가실수예요. 그게 병충해 입은 게 몇 개예요? 그게 그래서 0.5만큼 이래서 피해 구성률 조사하겠죠. 킬로그램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조사 시기는 언제? 사고 접수 이후에 직후 바로 합니다. 뭐 하려고? 보상하는 재해 여부 알려고. 뭘 통해서?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뭘 통해서? 기상청 자료, 현지 방문 통해서 보상하는 재해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본 벼하고 밭작물 할 때 표본 구간 선정할 때하고 좀 다릅니다. 표본 구간 선정하고 우리 표본 조사할 때 수확량 조사하고 달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그다음에 우리 다른 거 우리 표본 조사 들어갔고 수확량 조사할 때 표본 구간 막 선정하고 이럴 때는 보면은 농지 및 작물 상태를 보고 막 했었잖아요. 지금 이거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 방문이라는 거 이거 구분 잘 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료는 우리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것도 뭐요? 기상청 자료 이게 재해가 맞는지 안 맞는지 기상청 자료가 뭐 나오거든요. 자료들이 다 떠요. 강풍이 얼마나 불었는지, 태풍이 풍속, 시속 얼마나 왔는지, 이런 거 다 나오기 때문에 기상청 자료 확인한다는 거예요. 기상청 자료나 농업기술센터, 전문기관 의견서 또는 손해평가인의 소견서 등을 통해서 재입증 자료 확인할 수 있더라. 피해 농지 사진은 전체 사진도 찍어야 되고 세부 피해 사진 다 찍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대재해 태풍이 터졌어요. 이거 부상하는 재해 맞기 때문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갈 필요 있을까요?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그대재해일 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사 생략할 수 있더라. 그럼 부상하는 재해 여부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면 부상하는 재해가 맞다 라고 한다면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수확량 조사를 가야 되겠네 요거 판단하는 거예요.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우리가 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농작물 벼. 수확량 조사 필요 여부 어떤 거 했어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음에 추가 조사 필요 여부 4가지 확인했죠. 이양 집합 불능 조사 할 거냐, 재양 재집합 불능 조사 할 거냐, 경작 불능 조사 할 거냐, 수확량 조사 할 거냐. 요거 물었잖아요. 그것처럼 과수는 수확량 조사만 필요 여부 할 건지 말 건지 필요 여부 판단 조사합니다. 만일에 이제 판단됐어. 수확량 조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학기 가서 배분 수확량 조사하죠. 그래서 손해평가방 구성하고 일정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수확량 조사 들어갑니다. 수확량 조사 들어가면 이제 있는 조사 떠올려 보세요. 착가수 조사 있었어요. 과중 조사 있었어요. 착가 피해 조사 있었어요. 낙가 피해 조사 있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착가수 조사는 우리 적과전 종합위험의 적과 후 착가수 조사 방법하고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품종, 재배 방식, 수령이 품종, 수령만 있다는 거. 그것만 다르지 똑같다. 한번 볼게요. 자, 수확량 조사입니다. 수확량 조사할 때는 과실 따야 됩니다. 나중에 따는 거 누구 비용? 계약자 부담 비용이더라.
뭐 과정조사 하려면 따야 과정조사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누구 부담이냐? 계약자 부담이라는 거예요. 착가수 조사입니다. 의무조사라서 모든 농지 다 합니다. 대상자에 필요 없겠죠? 무조건 하는 거라. 조사 시기 언제 기억합니다.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즉 조생종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한다는 거예요. 조사 방법 한번 보겠습니다. 나무조사합니다. 왜? 조사 대상 주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 주수, 미부상 주수, 고사 주수 파악합니다.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의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는 거 실, 미, 고, 기, 수 이렇게 암기했어요. 물론 기는 적과 이전이다 하면 기가 빠지고 적과 종료 이후다 하면 기수학이 들어갔어요. 근데 포복자 같은 이 종합가수는 수학불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학불능을 적과전에서만 보상을 해줘야 해주고 포복자는 또 보상 안 해줘요. 정상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수학불능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빼지 않는다는 거 실, 미, 고, 기입니다. 수학기 전이라고 한다면 기수학이 물론 빠질 거고요. 수학기 들어갔다 하면 기수학이 들어가겠죠. 그 차이 같습니다. 적과 이전, 적과 종료 이후 구분하는 것처럼 종합가서는 수학기 이전이냐 수학기 들어갔느냐 이렇게 따라서 기수학 주수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했어요. 그럼 이 조사 대상 주수에 맞춰서 우리 품목별 표본 주수표 있죠? 앞머리 숫자 플러스 7 암기했어요. 오지에서 최대 17주까지 있는 전체 표본 주수 산정하고 품종 수령별로 이제 품종별로 해야 되겠죠? 적정 표본 주수 산정합니다. 이때 품종별로 산정한 적정 표본 주수는 전체 표본주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죠. 전체 표본 주수가 12주예요. 품종이 세 품종이 있어요. 우리 적정 표본 주수 하다 보면 3개, 4개, 7개나요? 지금? 그래서 3개, 4개, 7개, 6개, 7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무조건 첫째 자리에서 올림해버리기 때문에 이 합은 몇 개예요? 14주예요. 그래서 원래 전체 주수는 표본 주수는 12주이지만 이 품종 수령별로 구분한 이 표본주는 요거하고 같거나 이거보다는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표본주를 산정했으면 표본주 선정해야 되겠죠. 왜? 착가수 해야 되니까. 표본주는 어떻게? 우리 과수원이 있다고 했다 하면 한 곳에 몰아서 하지 않고 골고루 배치되도록 선정합니다. 교과서 리본 부착해요. 부착하고 나면 뭐야? 착가수 세야죠. 리본 부착하고 나면 착가수를 세더라. 그럼 마지막 조사하는 거 뭐?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더라. 착가수 세고 나면 이제 리본에다가 이제 적죠. 항상 제일 처음에 있는 거 조사일자. 조사인 누구예요? 조사자. 착가수 몇 개예요? 착가수. 그리고 표본주 번호도. 이 착가수 앞에 합하기 전에 표본주 번호 이게 몇 번이에요? 표본주가 7주라고 한다면 1번 표본주예요? 2번 표본주예요? 3번 표본주예요? 적는 거예요 다. 그래서 나중에 금정조사 때 전부 확인합니다. 자, 포복자, 그 다음에 밤, 호두, 유자, 주당 착가수 개념이라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왜? 한 나무에 있는 착가수를 셀 수 있는 품목이더라. 세는 게 가능하더라고 했습니다. 및 단위 면적당 착가수 참달에 기억하셔야 되고요. 구분해서 암기. 주당 착가수 구하는 거. 포복자하고 밤호두 비슷합니다. 유자까지. 밤호유. 포복자 밤호유는 주당 착가수 산정하는구나. 다시 정리입니다. 나무소 조사합니다. 왜요? 조사 대상 주수 산정하려고. 전체 표본 주수 산정합니다. 품종별 수령별 표본 주수. 적정 표본주 다시 산정하고요. 표본주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표본주에 있는 착가수를 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 조사합니다. 됐나요? 정리입니다. 자, 과중조사인데요. 과중조사하고 이제 착가 피해 구성조사, 낙가 피해 구성조사는 생각보다 좀 내용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과중조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왜냐면 내용이 조금 이제 이 착가 피해, 낙가 피하고 이어서 조금 강의를 해야 돼서 과중조사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착가수 조사까지만. 물론 과중조사 우리 앞에가 했습니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게 기본이 되어서 가기 때문에 지금 좀 지겨워도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본을 잘 잡아놓으면 나중에 종합가수, 포복자 외에 종합가수도 훨씬 더 쉬워집니다. 저까진 종합이하면서 굉장히 상세히 설명했던 이유는 그걸 잘 알아야만 포복자 이해가 쉽고 포복자를 잘 해놔야만 나머지 종합가수가 또 쉬워져요. 그래서 계속 앞에 거를 반복하면서 가고 반복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앞에 거에서 다른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사하는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 이 패턴을 가지고 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 대상 주수를 산정하고 전체 표본주 수를 산정하고 다시 품종 수능별로 표본주를 산정하고 표본주를 선정해서 표본주에 리본을 달고 착화수 세는 거잖아요. 착화피해 구성조사, 낙화피해 구성조사 똑같아요. 표본주 선정하고 선정하고 착화수 세서 착화피해 구성조사하고 표본주 선정하고 낙가수를 세고 낙가피해 구성조사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이 기본 테두리를 똑같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실무 나가서도 이걸 똑같이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갑의 단감 떫은감보다 이 종합가수가 훨씬 더 이 착가수 조사 시기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종합가수, 보통 포도, 복숭아, 자두를 먼저 착가수 조사 갑니다. 이 착가수 조사 가서 제대로 배우면 사과배, 단감, 뜰보면 그냥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왜? 조사 방법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을 탄탄히 하는 시간으로 종합가수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는 하지 마시고 이해가 다신 분들은 조금 다지기 과정이다 생각하시고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하고 강의를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